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12월 23일 일요일빙 시작합니다. 빈 곳과 좋다 이게야. 근데 찝찝한 건 뭔가 한번 볼게요. 자, 부동산과 다른 자산의 수익률을 이야기하면 부동산 수익률은 음, 레버리지가 크잖아. 뭐 전세 끼고 사고 갭 투자하고 뭐 한편으로는 이것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독이 되는 세월도 지켜봤었습니다. 근데 이제 독이 될 것 같은 시절은 아니에요. 아무튼 올해 코스피 지수는 음, 뭐 한 70% 올랐다 그러나요? 저점 대비? 제가 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후로 예, 은계 1kg 짜리 한 개가 200만 원 하던 게 지금 400만 원 하더라고요. 음. 근데 이게 연초에 은 1kg 짜리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. 400만 원. 4배. 4배. 그에 반해서 이 부동산의 수익률은 뭐 1억이 올랐다. 2억이 올랐다. 이런 집들을 보면 10억짜리가 1억이 올랐다. 2억이 올랐다. 물론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. 갭 투자를 했다면 수익률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작금의 환율을 보고 있노라면 생각나는 나라 1480원대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생각나는 나라 어딘가요? 네, 튀르키예. 나는 우리나라가 좀 힘든 시기, 성장률도 정체되고 힘든 시기로 가더라도 제발 일본처럼 되었으면 좋겠다. 30년간 물가가 오르지 않은 나라. 한 3년 만에 물가가 한 5배 정도 오른 이 튀르키예. 케밥 하나 2,000원짜리 케밥이 10,000원짜리가 되어버리고 월세가 폭등해버리고 월급쟁이들은 좀 소득은 한정적이고 이거 제가 여기 영상에 보시면은 제 채널 영상에 보시면 함께 보고픈 영상 이런 데 올려놓거든요.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더라. 나라는 제가 지난 윤석열 정부를 까고 있노라면 니 좌파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자 이재명 정부도 깝니다. 이재명 정부도 깝니다. 저는 모두 깍이죠. 모두 깍이. 어, 그 이전 정부들에서는 연간 60조 정도 대장 적자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다가오는 5년은 연간 120조 정도의 재정 적자. 환율은 당연히 돈을 뿌리니까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. 여기에 사활을 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중국 공장 돌아가는 거 장난 아닙니다. 다크 팩토리. 다크 팩토리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자동차를 공장에서 찍어내는데 불을 꺼놓고 사람이 없어요. 사람은 마지막에 검수하는 정도 합니다. 이 다크 팩토리를 한번 보고 있노라면 여기서 연이어서 나오는 시리즈가 뭔가요? 독일에 있는 예, 뭐 아우디 공장, 폭스바겐 공장이 문을 닫았다.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. 모든 경쟁에서 몇 개 분야를 빼고는 사실상 미국도 무시무시하지만 중국도 무시무시하죠. 이 재정 적자 엄청나게 풀어놓고 결국 또 상당수는 실패를 볼 것이다. 그러면 나라는 진짜 튀르키예 짝이 안 나리라는 보장이 없을 정도로 환율 시장을 보고 있느라면 좀 두려움이 생기곤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다고 했죠. 저는 이 중국 주식도 좀 사고 미국도 사고 물론 뭐 ETF 위주로 하기는 합니다. 이런 것들 위주로 같이 좀 자본을 분산해 놨다. 박종훈의 경제 한방, 시사 한방, 경제 한방 이런 걸 보시면은 야, 튀르키예 집값 5배 올랐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예. 근데 외화 자산을 가지고 있었으면 또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두기도 하고 저마다의 차이는 있습니다. 어쨌든 불확실성이 깊어지는 시기에 야, 그나 집 팔고 월세 살면서 투자를 한번 돌려볼까? 야, 그런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어. 일단 한 채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간다. 깔고 간다. 구축 아파트를 살까요? 신축 아파트를 살까요?라는 요 글 보시면은요. 어, 신축 매매하고 싶지만 돈은 딸리지만 과감하게 대출 냅니다. 요즘 트렌드가 이렇습니다.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. 현금 1억 5천에 생애 최초 받아서 5.5억짜리 신축 갑니다. 4억 땡겼다는 말입니다. 4억. 아니 이 1억 5천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면은 이 4억의 빚을 갚아 나간다는 거. 물론 집값이 또 6억 7억 되어 가지고 또 상쇄될 수도 있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빚의 규모가 똑같은 4억이지만 이 4억이 4억이 아닌 게 되는 뭐 그런 시절까지 온다면 또 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4억에 이자가 붙는데 이 이자에 대한 것들 금리도 만만치 않습니다. 생애 최초
물론 요런 대출 이자 혜택 보는 부분도 있지만 그 대출 금리도 이거 만만치 않더라. 한 해 원리금을 갚아 나가자면 지금 완전 거의 트렌드입니다. 예. 이 30 대가 무진장 빚을 냅니다. 무진장 빚을 내요. 30 대, 40 대까지. 40 대에서 50 대까지는 금방이거든요. 예. 50대 김부장. 예 금방 됩니다. 대출 증가의 중심에는 30 대가 있었다. 그럼 우리는 이 30 대를 다시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부동산으로 인해서 지난 30 년간 엄청난 격차가 벌어졌던 걸 목격했던 이 30 대라는 존재, 그 60 대, 60 대는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? 예. 한 30년 전세 살아 보니까 이거 뭐 말도 못 하게 됐고 한 30년 정도 집을 가지고 있고 뭐 투자를 했을 때 엄청나게 부풀어진 것을 보고 자란 그 세대. 아 그 에코 세대 지금 30 대. 그 부모의 그 자녀. 그 부모의 그 자녀. 이게 겁없이 달라들 수 있는 배경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자, 정부야 헛발질 하지 마라. 헛발질 하지 마라. 너희 공급 대책 내봐야 뻔하다. 어,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270만 플러스 알파를 공급한다고 했었습니다. 근데 이거 말뿐인 거 뻔하고 지금 뭐 아무리 뭐 공급을 한다고 이야기해봐야 이 원희룡 장관님의 이 300만 채, 이 300만 대군보다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겠느냐? 시장 혼란만 더 초래할 것 같은데요. 이것도 시원하게 발표를 못하는 게 연말에 할까, 연초에 할까, 뭐 설 지내고 할까, 언제 할지 계속 뜻만 들이고 있습니다. 이런 댓글들을 보면요, 야 금리를 올려라, 금리를 올려라 이런 이야기도 무진장 많이 납니다. 환율도 위태위태. 근데 워낙 빚진 가구도 많고 빚진 기업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금리를 건드려 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. 하는 총재도 이야기했다가 재빨리 주워 담아 버렸죠. 지난 29일이었던가요? 12월 19일? 예. 이게 언제였더라? 그 내란 사태 이후로 금융통화안정위원회가 열렸는데 뉴스도 잘 나오지 않아서 몰랐는데 뒤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. 이때 내란 때 혹은 코로나 때 이럴 때만 아주 특별하게 하는 그런 것을 이 소리 소문 없이 이 환율과 관련지어서 해 버렸더라. 이번 정부도 제대로 까고 있나요? 그럼 저는 이제 우파가 되는 건가요?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3천 건대에서 12월에 거래량 한 4,500건 정도 나올 기세로 지금 분위기가 하고 있습니다. 정부 네가 아무리 공급을 한다고 해도 못 믿겠다. 환율 네가 잡는다고 이야기했지만 난 못 믿겠다. 과거에는 그랬죠. 예. 정부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승자가 되었던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. 서울의 거래량은 4,500건 정도 흐름으로 예상합니다. 지난달보다 거래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. 대구의 거래량도 비슷하게 뭐 한 2,800건 정도. 예. 요 비슷한 시기 같은 시기를 놓고 보면 요 직매입 220건을 빼고 나면 흐름이 비슷합니다. 2,800건 정도 예상 나옵니다. 그래. 근데 확 또 더 치고 나가지는 못하죠. 내년 1 월이 지나고 2 월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돈이 풀리면 그때는 이제 찐으로 거래량이 터질지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근데 신고가 좋다 이기야. 근데 찝찝한 건 전세 물량이 왜 다시 야금야금 늘어나는 거니? 지난번에 제가 3,900건대, 2달 전에 3,800건대, 3,700건대로 접어드나 싶었더니만 다시 3,900건대로 다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요게 약간 살짝 찝찝한 부분이고요. 그래서 "야 니는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보느냐? 모든 걸 다 까기만 하느냐?" 아니죠, 아니죠. 음. 자 매도 물량 4만 개대의 흐름을 보여주고요. 자 대구의 거래량 2,800건대. 건당 거래 대금은 4억까지 주소서 있고 대구의 젊은 사람들도 겁나게 빚을 내더라. 이자가 여기서 더 높아진다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길로 가지 않을까? 인플레가 와서 내 집값이 뛰는 게 더 빠를까? 이자 부담이 높아져서 내가 장기간으로 고통받는 게 더 할까? 조금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되더라. 뭐 무리해서 사실 분들 있으시면은 제 영상에 꼭 댓글 남겨놔 주세요. 꼭. 예. 매수자를 애타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. 예. 꼭 댓글을 남겨놔 주시면은
됩니다. 예. 자, 실거래 가격 오늘도 만촌 자이른에 101.5% 야금야금 1,000만 원, 2,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요. 힐스테이트 버머가 그래도 국평 중에서는 네가 짱 먹고 있구나. 네가 짱 먹고 있구나. 빌리브 버머는 좀 쪼그라들었습니다. 예. 12억 5,500. 요것도 4층이라서 그렇지. 뭐 13억대 중반까지 나오지만 힐스테이트 버머와는 한 3억 정도 차이 나는 상태로 보이고요. 와, 만천자 이런 애가 빌리브 버머를 뛰어넘나? 연식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그 가격은 아마 비슷하거나 빌리브 버머가 살짝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승수를 감안해 봤을 때 버머 센트럴 풀이죠. 고층 12억 5천. 그외 만천자 이런 애 12억대 거래도 눈에 띄고 11억대 거래도 눈에 띕니다. 그래서 이게 뭐 와 1억이 올랐다. 이 대단하지 않느냐? 수익률 몇 퍼센트입니까? 10%인데요. 10억 주고 샀는데 11억이 됐는데요. 수익률 10%인데요. 팔 때 뭐 복비나 이런 건 생각 안 합니까? 그동안 재산세 냈는 것은 양도세는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합니까? 또 그러면 또 세부적으로 따지면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. 그래서 그 수익률에 대해서 했을 때 타 자산 대비 그렇게 대구의 부동산이 즐거운 시간들은 아니었다. 이제 좀 즐거워지려고 하나요? 남산 롯데캐슬 8억 1천, 8억 7천 나오고 있지만 8억 1천. 8억 7천 올라갔다가 8억 1천까지 떨어지면 이 아파트는 얼마짜리 아파트입니까? 라고 물으면 8억 7천이라고 이야기하겠죠. 자, 그 외에 그게 또 오늘은 또 신축들 하여튼 뭐 한 5년 차 안짝으로 한 2억 모아놨으면 한 4억 정도 대출 땡기고 아니면 좀 집안 상황이 좀 괜찮은 분들은 양가에 1억 5천씩 땡길 수 있나요? 한 3억, 뭐 결혼이나 이런 걸로 해서 3억 땡겨서 3억 빚내서 1억 5천 있는데 5억 5천짜리 집을 산다라. 직장 생활 해보면 한 4년 차 정도 되면 지겹기 시작하고 한 8년 차 정도 되니까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사회 초년생이고 직장 생활이 재미있을 땐가요? 저는 이제 언제 나갈까 이렇게 계속 이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빚을 낸다든지 이런 것이 또 이렇게 맞죠. 빚내 가지고 살면은 진짜 또 죽어라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. 예. 오늘 그 중구에 있는 뉴스에 나왔던 게 중구에 있는 그 보험사 건물 중구 삼덕동 뭐 이러는 거 보니까 삼성화재쯤 되나요? 거기에 있던 직원 한 명이 엘베 타고 내려오다가 총을 쐈죠. 총을 머리에 대고 쐈죠. 근데 가스총. 근데 가스총.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은 그런 일 했을까? 예전에는 '야 좀 무모한 놈 또라이.'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니까 점점 자꾸 공감하게 됩니다. 예. 이한동대구 가격 5억 3,700. 이것도 4억 중반, 중후반 요 가격대에 머물렀던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요런 걸 보면 온기가 조금 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래도 동대구 지역 몇 개 지역들 있어요. 새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는 몇 개 지역들에 있는 준신축이라고 해야 될까요? 요런 것들까지 지금 온기가 살짝 내려온 정도 뭐 그 정도로 보면 될까요?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 5억 3천. 자, 아랫단의 신고가 뭐 대단한 것이 딱히 보이지 않더라. 오히려 지금 맞죠? 5억대, 6억대 그 이상이 훨씬 더 많이 공략하고 있고 4억대도 조금씩 반응이 오려고 거래량이 오늘 뭐 아무래도 화요일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200건 넘어가다 보니까 4억대도 좀 눈에 띄고 3억대가 눈에 안 띄더라. 3억대가 눈에 안 띄더라. 간혹 가다가 당근 같은 데도 보면 진짜 야, 와 싸네 이런 느낌 드는 것도 있습니다. 당근을 통한 이 사기도
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간혹 있고 막 어느 부분 하나 뭐 만만치 않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 맞죠. 이 리스크를 지기에는 당근이 또 쪼끔 불안하기도 합니다. 특히 전세 이런 것들도 사기 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깐요. 뭐 안 당하고는 못 베깁니다. 안 당하고는 못 베깁니다, 사기. 자, 실거래 가격 요 정도까지. 밑에는 온기가 아직까지 예 퍼지지 않은 모습으로 요렇게 확인이 되죠. 자, 분양권 그 이전보다 거래되는 것이 2달 전 대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분양권 거래도 한 2배 정도 늘었습니다. 한 30%씩 30%씩 이렇게 야금야금 분양권 거래도 근래 들어서 많아졌다. 전세 거래 1,300 건대에서 1,300 건대에서 1,400 건대로 올라왔다. 그렇지만 2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이 거래량이 말도 안 되죠. 2년 전 이맘때는 전세 거래가 2,000 건이 있었거든요. 지금은 1,400 건대.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전세 비중이 너무 많이 전세 거래가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. 근데 이게 갱신하거나 이렇게 해도 가격이 변동되면은 이 거래량 숫자에 포함이 되거든요. 갱신하는 비중은 한 25% 정도? 네, 시청 감사합니다.